11월 초 서울 한복판의 한 비공개 회의실, 외부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그곳에 낯익은 얼굴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바로 미국 국방부 산하 협상단이었다. 공식 일정표에도 없는 극비 방문, 그리고 회의실에 놓인 단 하나의 키워드, KF-21 엔진, 모든 것이 비정상적으로 조용했다. 하지만 이 조용함이야말로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다. 최근 한국 방위산업계에서는 믿기 어려운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미국이 KF-21 엔진 협력에 50조 원 규모의 합의를 추진 중이다. 처음에는 황당한 얘기로 들렸다. 하지만 미국 협상단이 실제로 방한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분위기는 급변했다. 단순한 루머가 아니라는 신호였다. 문제는 이 협상이 단순한 기술 협력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미 국방부가 직접 움직였다는 것은 전략적 가치가 걸려있다는 뜻이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다. 한국이 독자 기술로 미국의 F-35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차세대 플랫폼이다. 그리고 그 핵심은 엔진이다. 지금까지 한국은 미국의 G24 엔진을 라이선스 형태로 사용해왔다. 그러나 이번 협상은 그 틀을 완전히 뒤흔들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5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들고 온 이유는 단 하나, 공동 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차세대 엔진 기술 주도권을 다시 확보하려는 계산이다. KF-21의 성공은 곧 한국의 자립을 의미한다. 반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만큼 의존도 감소라는 위협이 된다. 그래서 그들은 협력의 탈을 쓴 견제를 시도하는 것이다. 한국 내부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이번 협상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다. 미국이 엔진 기술 일부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KF-21의 글로벌 판매 라인을 통제하려는 것 같다고 전했다. 실제로 최근 미국 국무부가 아시아 지역의 방산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KF-21은 그 중심에 서 있다. 이 극비 협상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은 즉각 반응했다. 도쿄 정부 관계자는 한국이 미국과 독자적인 엔진 기술 협약을 맺는다면 일본의 F3 프로젝트는 사실상 의미를 잃게 된다며 불안을 감추지 못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이 엔진 주도권을 가져간다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연일 긴급 보도를 내보내고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협상단은 일본에는 아무런 사전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일본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왜 미국은 일본이 아닌 한국을 택했는가? 단순한 기술력의 문제일까? 아니면 정치적 셈법일까? 한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짧게 한마디만 남겼다. 한국은 일본과 다르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다. 그러나 그 문장 속에는 모든 의미가 담겨 있었다. 한국은 더 이상 기술 종속국이 아니다. 이제는 협상 테이블 위 공급자로 올라섰다. KF-21의 심장은 바로 엔진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투기의 모든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개발한 KF-21은 처음부터 국산화율 70%를 목표로 출발했다. 하지만 엔진만큼은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G F414 엔진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KF-21의 날개는 한국이 만들었지만 이 때문에 한국은 초창기부터 엔진 독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국방과학연구소 ATD가 주도한 차세대 엔진 개발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 확보가 아니라 자주국방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미국 협상단이 극비리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미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이 스스로 완성해버릴 엔진 독립선언이었다. 현재 KF-21에 탑재된 GE-F414 엔진은 최고온도 1650도 이상, 추력 9톤급으로 세계적으로 입증된 신뢰성을 자랑한다. 하지만 한국이 목표로 하는 차세대 엔진은 이보다 훨씬 진보된 사양이다. ADD는 이미 3700도급 초내열 소재를 적용한 터빈 블레이드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조차도 공개하지 않는 기술 영역이다. 즉, 엔진 소재 단계에서부터 한국형 설계가 본격화된 것이다. 미국의 입장은 복잡하다. 한편으로는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싶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미국의 시장 지배력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특히 KF-21이 수출 경쟁력을 갖춘 순간 F-16이나 F-18의 시장이 잠식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미국은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 번 기술 리밋을 걸려고 하는 것이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미 공군과의 공동시험 프로그램을 통해 엔진 신뢰성 검증 데이터를 교환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협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의 속내를 읽기 위한 치열한 정보전이다. 한화 측 관계자는 한국은 단순한 조립국이 아니다. 이제는 설계, 생산, 시험, 인증까지 모든 단계를 주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 발언이 공개되자 미국 측은 즉각 반응했다. 바로 그 다음 날 미 국방부 협상단의 방한 일정이 급히 조정된 것이다. 협상의 핵심 쟁점은
엔진 기술 이전 범위와 공동 개발의 명목이다. 미국은 지2의 코어 기술 일부만 공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은 이번에는 다르다. 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원한다. 한국은 이제 조건부, 수입국이 아닌 데 등한 파트너로 협상하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KF-21의 엔진 개발 라인 일부가 이미 국내 대학 및 민간 기업 연구소로 분산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미국이 협상에서 시간을 끌어도 한국은 자체 개발을 계속할 수 있다. 이 점이 바로 미국을 조급하게 만들고 있는 핵심이다. 최근 공개된 ADD의 내부 문서에는 엔진 국산화 계열화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KF-21뿐만 아니라 FA-50 모인기, 심지어 향후 개발될 스텔스 폭격기에도 동일 계열 엔진을 장착하겠다는 구상이다. 즉, 한 번의 성공으로 전체 체계를 바꾸겠다는 전략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2.1타 3P 구조가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한국이 이제 더 이상 미국의 라이선스 하청국이 아님을 보여주는 장면은 많다. 특히 최근 한화가 발표한 차세대 터빈 소재 기술은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보다 최소 5년 이상 앞서 있다고 평가된다. 그동안 소재는 일본 시스템은 미국이라 불리던 구조가 완전히 깨지고 있다. 바로 그 시점에서 결국 미국 협상단의 진짜 목표는 아니다. 단순히 엔진 기술 협력 문서를 교환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자립 속도를 늦추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이번에는 다르다. 우리는 엔진을 사는 나라가 아니라 만드는 나라다. 한 공군 관계자의 이 말은 단순한 자부심이 아니라 선언이었다. 그리고 그 선언이야말로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문장이었다. 미국 협상단이 서울에 도착한 다음 날 국방부 인근의 한 비공개 회의실에서는 긴장된 공기가 흘렀다. 양측 협상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지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숫자였다. 50조 원. 미국 측은 이를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비용이라 불렀지만 한국 측은 단호했다. 협력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이 50조 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투자금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미국의 조건이 숨어 있었다. 첫 번째 조건은 KF-21 엔진의 일부 핵심 부품 생산을 미국 내 공장에서 진행하자는 것이었다. 즉, 엔진의 지적 재산권 IP는 한국이 가져가되 실제 생산과 인증은 미국이 담당하겠다는 제안이었다. 하지만 이건 사실상 기술 회수에 가까운 조건이었다. 한국 측은 즉각 거절했다. 두 번째 조건은 더 노골적이었다. 미국은 KF-21의 해외 수출 시 미국 정부의 승인, 절차를 거치게 하자는 조항을 넣었다. 겉으로는 안전관리와 보안 문제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의 수출 자율성을 통제하려는 의도였다. 미국은 KF-21이 F-16, F-35의 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한국이 더 많이 팔수록 미국의 영향력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측 협상단은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은 명확히 말했다. 우리는 F-35를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다. 단지 한국의 하늘을 한국의 엔진으로 지키려는 것이다. 이 발언은 미국 협상단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동안 한국은 늘 협력국이었지만 이제는 완전 한동등국으로 대화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미국은 더 이상 일방적인 요구를 내세울 수 없었다. 오히려 그들은 협상의 초점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공동개발의 형태로 진행하자. 즉, 표면상은 공동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기술 흐름을 일정 부분 통제할 수 있는 구조였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이런 방식의 함정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KF-X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은 핵심 기술 4가지를 이전하지 않겠다고 통보했고 결국 한국은 자체 개발로 돌파했다. 그 결과물이 지금의 KF-21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한국 측은 미국의 제안을 듣고 잠시 침묵했지만 곧바로 자료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ADD가 최근 완성한 엔진 독립 로드맵이었다. 거기에는 향후 5년 안에 완전한 국산 엔진 시제품을 가동하겠다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 미국 협상단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미 이렇게까지 진척됐다고? 그들은 예상보다 훨씬 빠른 한국의 기술 속도에 충격을 받았다. 협상 테이블에서는 이후 말수가 줄었다. 미국은 더 이상 조건을 제시하지 못했고 오히려 참여 범위를 조정하기 시작했다. 결국 50조 원이란 숫자는 공동투자기금으로 포장되었다. 하지만 실상은 미국이 KF-21 프로젝트의 한 축으로 들어오기 위한 입장료였다. 한국 내부에서는 이에 대한 해석이 엇갈렸다. 일부 전문가들은 50조 원은 미국이 엔진 기술을 빼앗으려는 시도라기보다 오히려 한국의 기술을 인정하고 동맹 차원에서 투자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방산업계의 분위기는 다르다. 미국이 인정했다면 굳이 극비리에 움직일 이유가 없다. 이번 협상은 단순한 제휴가 아니라 견제의 다른 형태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 협상단이 귀국 직전까지 일본 측과 단 한 번도 회담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통상 이런 규모의 협력이 추진될 경우 일본을 정보 파트너로 참여시키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완전한 배제가 이루어졌다. 미국의 속내는 명확했다. 일본은 이미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지만 기술력에서는 한국을 따라잡지 못했다. 그래서 미국은 결국 기술적으로 효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회의가 끝난 후 한 한국 관계자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판이 달라졌다. 우리가 협상에서 값을 매기는 쪽이 됐다. 그 말은 단순한 자부심이 아니었다. 현실이었다. 미국 협상단의 방한 소식이 알려지자 가장 먼저 충격에 휩싸인 곳은 도쿄였다. 일본 외무성과 방위성은 동시에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첫 번째 보고 내용은 단순했다. 미국이 한국과 차세대 엔진 기술 협상을 진행 중이며 금액 규모는 50조 원에 달한다. 그 한 문장만으로도 회의장은 술렁였다. 일본은 오랫동안 미국에 가장 가까운 군사동맹국을 자처해왔다. 특히 F-35, F-15J, F-2 등 모든 주력 전투기가 미국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한미 엔진 협력이라는 단어 자체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미국이 자신들 몰래 한국과 독자적인 협상을 진행했다는 사실은 일종의 배신처럼 느껴졌다. 니혼기이자이 신문은 즉시 일면에 미국, 한국과 비밀 군수협력 일본 배제 논란이라는 제목을 실었다. 아사히 신문은 한 발 더 나아가 F3 프로젝트의 의미가 흔들린다는 사설을 냈다. 일본이 수년간 야심차게 추진해온 차세대 전투기 F3는 영국과 이탈리아가 공동 참여하는 국제 프로젝트로 엔진 개발만 최소 10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이 미국과 손을 잡고 KF-21 엔진을 독자 노선으로 강화한다면 F3는 시장 경쟁력에서 완전히 밀릴 수밖에 없었다. 일본 방위성 내부 관계자들은 이 상황을 충격적인 기술적 외교라고 표현했다. 즉, 기술이 외교의 무기가 된 것이다. 그들은 한국은 이미 방산 수출국으로 부상했고 미국이 이를 인정했다면 일본의 위치는 위험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의 FA-50, K2 전차, 천국 미사일 등이 연이어 해외에 수출되면서 일본의 전통적인 군수 산업은 점점 고립되고 있었다. 도쿄의 한 국방 전문가는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 미국을 설득한 게 아니라 기술로 압도했다. 이 한마디가 일본 여론의 자존심을 찔렀다. 일본은 여전히 우리가 아시아 유일의 첨단 방위 기술국, 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다. KF-21의 등장 이후 한국은 기술력, 생산속도, 단가 경쟁력 등 모든 면에서 일본을 추월했다. 그리고 이번 엔진 협상은 그 격차를 공식화시켰다. 일본 정부는 서둘러 대응책을 마련하려 했다. 방위상은 기자회견에서 F3 프로젝트의 일정은 변함없다고 강조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심지어 일부 의원들은 미국이 일본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면 이는 동맹에 대한 모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미국 대사관은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일본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더 큰 문제는 일본 내부에서 도기술 의존 구조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여전히 미국의 프레스 샌드 휘트니 PW 엔진에 의존하고 있으며 독자 엔진 개발은 시험 단계에 머물러 있다. 반면 한국은 이미 ADD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실험용 엔진의 고온 연소 시험까지 완료했다. 이 차이는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니라 패러다임의 차이였다. NHK는 이를 두고 한국은 이미 미국의 승인 없이도 전투기를 설계하고 엔진을 조립하며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단계에 올라섰다고 평가했다.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제는 한국이 교과서에 나올 시대다라는 자조 섞인 댓글이 쏟아졌다. 결국 일본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술 자주화위원회를 긴급 발족시켰다. 하지만 이는 이미 늦은 대응이었다. 미국은 이번 선택을 통해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다. 기술력 없는 동맹은 전략적 가치가 없다. 그 말의 의미를 일본이 뒤늦게 깨달았을 뿐이다. 도쿄의 한 분석가는 냉정하게 정리했다. 한국은 기술로 신뢰를 얻었고 일본은 동맹으로 안주했다. 이 차이가 바로 지금의 결과를 만든 것이다. 한국은 일본과 다르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외교적 발언이 아니었다. 한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의 질문에 남긴 짧은 답변이었지만 그 의미는 폭발적이었다. 일본이 충격과 혼란에 빠진 바로 그 시점에 한국은 담담하게 차이를 선언한 것이다. 이 문장은 한국의 방산 외교 전략을 압축한 표현이었다. 일본은 여전히 미국에 의존하며 안전한 동맹 안에 머물러 있지만 한국은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면서 독립을 택했다. 그 차이가 결국 신뢰를 만들었다. 미국은 동맹의 충성보다 기술의 실력을 택한 것이다. 한국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었던 근거는 명확했다. 첫째, 한국은 이미 실전 경험을 통해 기술을 입증했다. FA-50의 폴란드 수출, 천국 미사일의 중동 진출, K2 전차의 유럽 배치,
All of these are 결과였다. 일본이 여전히 자국 내 시험장에서 이론적 모델을 다루는 동안 한국의 무기들은 실제 전장에 배치되고 있었다. 이 차이가 미국의 시각을 바꿨다. 둘째, 한국 은속도를 무기로 삼았다. KF-21 개발은 불과 6년 만에 시제기를 공개했고 엔진 실험 역시 예상보다 1년 이상 빨리 진행됐다. 반면 일본의 F3 프로젝트는 일정이 수차례 연기되었고 예산 초과가 반복되고 있었다. 미국은 이미 효율과 실행력을 중요시한다. 결국 한국은 일본과 다르다는 말은 한국은 일한다는 뜻이었다. 셋째, 한국의 기술 철학은 자립이다. 외국 기술을 단순히 수입하거나 조립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자체 설계와 소재 개발, 시험 평가까지 모두 자국 내에서 처리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엔진 기술 역시 예외가 아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고온 터빈 블레이드, 압축기, 연소기 등 핵심 부품의 80% 이상을 국산화했고 나머지도 2028년까지 완전 독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성과들이 쌓이자 미국의 태도도 달라졌다. 과거에는 한국을 부품 조달국으로만 봤던 워싱턴이 이제는 협력국으로 공식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최근 브리핑에서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라고 언급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다. 한국은 이미 기술로서 동맹의 구조를 재정의하고 있었다. 일본은 이 발언을 듣고 분노했다. 한국은 일본과 다르다는 문장이 사실상 우리는 뒤처졌다는 선언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일본의 한 전직 방위상은 인터뷰에서 이 발언은 외교적 결례이자 동맹 질서의 균열을 의미한다 고 비판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 CNN과 로이터 통신은 오히려 한국이 기술 주권을 확보한 첫 번째 아시아 국가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 내부에서는 이 발언이 새로운 국가 브랜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더 이상 Made in Korea가 아닌 Developed by Korea, 즉 단순한 생산국이 아니라 개념과 설계를 주도하는 창조국으로 변한 것이다. KF-21 엔진 협상은 결국 이 변화를 상징한다. 미국의 50조 제안은 단순한 자본의 문제였지만 한국이 거부하지 않고 협상의 주체로 나선 것은 바로 이 자부심 때문이다. 한국은 이제 기술로 협상하고 성과로 동맹을 조율하는 나라가 되었다. 한 방산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 이제 미국의 보호 아래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테이블을 나누는 나라다. 그 말은 곧 한국은 일본과 다르다는 문장의 진짜 의미였다. 미국과 한국의 협상은 단순한 엔진 거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계 군사산업의 권력 지형을 다시 그리는 사건이었다. 50조 원이라는 거대한 숫자 뒤에는 기술, 전략, 그리고 자존심이 얽혀 있었다. 이제 세상은 묻는다. 누가 진짜 승자인가? 먼저 미국의 입장에서 보자. 미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두 가지를 얻었다. 첫째, KF-21 프로젝트에 일정 부분 참여함으로써 한국의 기술 진보를 관리 가능한 범위로 묶어둘 수 있게 되었다. 완전한 경쟁자가 아닌 협력 속의 경쟁자로 만드는 것이다. 둘째, 한국의 엔진 독립이 가속화되더라도 미국은 여전히 공급망의 일부를 유지할 수 있다. 이는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현실적 전략이다. 미국은 주도권 대신 영향력을 택한 것이다. 그러나 진짜 승자는 한국이다. 한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세계 방산 시장에서 완전히 새로운 위치를 확보했다. 과거에는 기술을 수입해 조립하던 나라였지만 이제는 미국과 대등한 조건으로 엔진 협상을 벌일 수 있는 수준에 올랐다. 이건 단순한 발전이 아니라 체계 전환이다. 더 이상 한국은 기술 종속국이 아니다. 스스로 기술의 중심이 되어 동맹을 조정하는 나라가 되었다. 한국의 방산업계는 이번 협상 이후 거대한 변화를 맞고 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ADD는 차세대 엔진의 국산화 비율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진 소재 전용 산업단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단순히 전투기 엔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무인기, 헬기, 차세대 순항미사일, 심지어 우주 발사체까지 동일한 기술 기반 위에서 발전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은 엔진 기술의 수직 계열화를 통해 전체 방산 생태계를 통합하려 하고 있다. 이 변화는 주변국들에게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일본은 F3 프로젝트의 일정 재검토에 들어갔고 중국은 KF-21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한 별도의 연구팀을 꾸렸다. 미국조차 내부 보고서에서 한국의 방산 기술이 미국의 전통적 동맹 구조에 새로운 변수를 던졌다고 평가했다. 즉,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협력국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략 A독립 변수로 부상한 것이다. 한편 한국 내부에서는 이번 협상을 기술 주권의 선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과거에는 외국의 허락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은 기술로 길을 열었다. 엔진 하나로 시작된 자립이 결국 국가의 자존을 다시 세우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흥미롭게도 미국은 이번 협상을 계기로
한국을 새로운 파트너로 대우하기 시작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들은 한국은 방산 기술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하며 한국 모델을 동맹 국가들에 확산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한국을 통제하려던 협상이 오히려 한국의 위상을 높여버린 셈이다. 한국의 엔진 독립은 이제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의 미래 전략이자 자존의 상징이다. KF-21 엔진 프로젝트는 단순히 하늘을 나는 비행체를 만드는 게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날 수 있다는 선언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선언은 현실이 되었다. 미국은 계산했고 일본은 불안해했으며 세계는 놀랐다. 하지만 한국은 미소 지었다. 이제 하늘은 더 이상 남의 것이 아니다. 한국의 하늘, 한국의 엔진, 그리고 한국의 시대가 시작된 것.